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루 코인에 대해서, 트루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약간 조금 어렵더라고요. 백서 자체가 상당히 너무, 난해해가지고, 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트루 체인은 비싸요. 600원인가 하는데, 왜 이거를 했냐면은, 이 인슈얼 코인에서 약간 좀 제휴를 맺은 그런 코인이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본 거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였나? 이틀 전이었나 소개를 한, 그런 코인이었는데, 이게 기분 나쁘게 이제 소개를 하자마자, 청정부지로 뛰었죠. 사실 샀어야 되는데 제가, 음, 다른데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못 샀는데 좀 아쉽게 됐죠.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고 조금 더 내려오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사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모르겠으면 더 올라갈지는 일단은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트루 익스체인 트루 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트루 체인 화이트 페이퍼 이거 되게 끔찍합니다. 해석하고, 이제 제 지식으로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역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그, 뭔가 제가 이제 얻었던 그런 지식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트루 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기존의 항상 이제 가상화폐는, 이볼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처음에 1세대에는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문제점이 있었겠죠. 당연히 1세대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POS라든지 POW가 나온 거죠. 비트코인도,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은. 여러 사람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실행할 수는 없고 모두들의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교환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화폐 기능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합의가 안 되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나 합의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뭐, POS라든지, POW라든지, 뭐, BFT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POS로 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들도 자신도 있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뭐 느리거나 뭐 비싸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보낼 때는 그래서 POW의 어떤 그런 기술을 채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근데 이더리움 자체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느려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수수료 같은 게. 그래서 비쌌나? 정확하게 모르겠네.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융합하려고 했어요. 막 POS랑 POW랑 융합을 하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융합을 하려고 했는데 융합을 해봤자 별로 안 빨라요. 그 스피드가 높지가 않습니다. 융합을 해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BFT 컨센서스인데 니플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노드들, 그러니까 어떤 서버들, 이런 것들이 뭐, 채굴을 하기 위해서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채굴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의를 이끌어내고, 뭐, 하여튼 여기서 확 바뀝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니플은 뭐, 채굴도 안 되고, 뭐 좀 달라요. 예, 좀 다른데, 근데, 빠르죠. 빠른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은 이제,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값이 비싼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점, 저것도 문제점.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어떤 그 D앱이라든지 플랫폼이. 그래서 D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D앱, 자, 아이고. D앱. 이게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리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죠. 앱. 그래서, 만일에 이더리움 D앱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기반의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이더리움 거를 그냥 사용을 하고, 코인 이름이나 코인 성격만 지들 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트루체인도 그런 걸 만들겠다,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뭐 체인이 아니라 트루체인의 기반의 D앱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점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로 코스트, 로 에너지 컨셉션, 스타블, 이피션트 뭐 이런 거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이걸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거냐, 그런 문제점이 남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은 여기 뭐 백스에서 뭐 100%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죠. 기술적인 문제고, 그리고 어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트루체인의 목적은 그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BFT,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BFT를 약간 좀 개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느리지만 POW 조금 느리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 두 개를 융합하는 거죠. 융합하는 게 얘네들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개요고, 일단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런 어떤 D앱을 어디에서 사용할 거냐, 상업이 되는 전반적인 그런 곳에 사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뭐 보험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얘네들이 시도하는 것은 광고 쪽입니다. 광고. 왜 그래서 광고냐, 왜 광고를 첫 번째로 하냐라는 제목이 있을 텐데 넘어갔나요? 하여튼 광고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고를 보면은, 자, 광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죠. 뭐 미국 이런 데서 구글인데, 그런 데는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자이언트, 괴물이라고 그러죠. 괴물은 예, 그거는 상관없고, 그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그들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트러스트가 있어요. 트러스트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죠? 얘네들한테 광고비를 주면은 그 사업이 거덜나죠. 광고비를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젠 얻는 것도 별로 없어요. 광고비는 많이 주는데 얻는 것이 많이 없다. 그게 사실 회사 망한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효율성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젠 이런 데가 아니라 조그만 광고주한테 이제 돈을 맡기게 되면은 트러스트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물론 광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믿을 수가 없고, 뭐 이 사람들이 직접 뭐 광고주들이 클릭을 하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클릭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조금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주면서 뭔가 트러스트를, 트랜스퍼런스를, 그러니까 투명성을 뭔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섰다는 겁니다. 트루 체인에서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 왜 블록체인으로 광고를 하겠냐, 여기 보면은 더 높은 기능, 퍼포먼스, 인프라 스트럭처, 스타팅 프롬 디지털 어드버타이징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나오고요. 대충 why 블록체인, 왜 블록체인이냐? 그거는 탈중앙하고 개방돼 있고 셀프 걸버넌스고 스스로 뭐 관리할 수 있고 익명성이고 변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좋은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장점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여기에다 광고를 입힐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솔루션으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인프라를 적당하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실현 가능하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그 어떤 실현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러니까 실현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백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나가는 백서가 잘 나가는 코인이 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누비츠 같은 것도 뭐 엉뚱한 얘기를 하긴 해요. 뭐, 그 매수벽이랑 매도벽에 이렇게 큰 어떤 매도벽, 이런 매수벽을 걸어놔가지고 1달러를 맞추겠다. 1달러 안 맞춰줬죠. 지금 뭐 600원인가 그런데. 뭐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는 그런 백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도 그런 백서는 아닌 거, 그러니까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읽어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예, 뭐 컨센서스 레이어,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하고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어떤 BFT 내지는 POW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거 전체가 뭐 모이면은 예, 인프라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 위에가 또 AI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이게 힘드네요. 계속 말만 했더니 자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하고 스마트 컨트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최근에 코인을 보내잖아요. 보내면은 뭐 거기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뭐를 입력하고 이렇게 보내면 서로 간에 합의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 전반적인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새는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리고 비잔틴 프로블렘,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했던 BFT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이제부터는 약간 좀 프로그램적인 그런 내용인데 67%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팅 결과가 67%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67%의 밸리데이션 노드 어그리온 세임 러지 그러니까 그 장부에다가 67%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변경을 원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좀 뭐를 늘리거나 코인 수를 그러기 위해서는 67%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67%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순서를 거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융합을 하겠다는 거고 컴바인 PBFT랑 POW를 융합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POW나 PBFT 이런 것들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점만 끌어모아 가지고 융합을 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합을 하면은 스피드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스피드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 스피드업이 되겠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거 그리고 또 그렇게 뭐 만들면 스피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스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방법, 이게 합의를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속도랑 관련이 있고,
약간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럿지, 장부에다가 이런 합의를 해야지만이 뭐 하드 포커라든지 소프트 포커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여튼 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커넥티브. 그리고 이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어떤 합의가 절대로 이렇게 어긋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읽어봤자 지금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어봤자 이제 머리만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상당히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고 밑에는 이제 이걸 거의 다 읽은 겁니다. 거의 다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밑에는 이제는, 팀들 나오거든요. 팀들 나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인 비트코인은 POS를 했죠. POS 기술로 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은 뭐 느리기도 하고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더리움 탔으면은 부자 된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뭐 1,000만 원 넣었으면 1억 되고 10억 되고 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각광을 받은 거였는데 그 기술이 POW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게 리플이죠. 리플이 이젠 PBF BFT인가? 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BFT 뭐 이런 걸 해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리플을 탔던 사람이 또 부자가 됐죠. 다만 이제 리또속 해가지고 리플 탔던 사람은 또 속았네 해가지고 잘 안 오르다가 한 번에 올랐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를 거듭했는데 이젠 지들이 하겠다는 거 지들이 이제 그런 거 다 접목시켜서 슈퍼파워 D 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백 써봐서 몰라요. 봐서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이게 이게 뭐 패브리케이트 뭐 언어인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데 그런 거 뭐, 모르겠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만일에 정말로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해결처에 이게 있다면은 괜찮은 코인 되겠죠. 괜찮은 코인 되고. 근데 지금 너무 비싸요. 6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코인에 관심이 있으면은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깊게 공부를 아직은 제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깊게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믿을 수 있는 실력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코인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 그리고 사실 그 백서를 보면은 뭐 대충 얘기한 백서를 보면은 사실 백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코인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는데 정말 백서를 형편없이 쓰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여지없이 꼬꾸라지거든요. 물론 그런 코인들 중에서도 뭐 좀 잘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코인이 경쟁 시대잖아요. 근데 백서부터 꼬꾸러진다? 근데 나중에도 꼬꾸러질 확률이 높죠. 1학년 때 공부 못한 사람은 수능도 못 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거 아니고.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백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트루 체인을 만든 사람들이 뭔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청사진?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밝히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이런 말만 합니다. 블록체인 우리는 저기 뭐 바이낸스랑 비트렉스랑 상장을 권유했다 뭐 내지는 뭐 협의를 했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자기들이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듀케이셔널 코인이다 뭐 교육과 관련된 코인인데 뭐 그거를 뭐 어쩌라고 이런 반문만 들게 만드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뭔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사실 어, 이 코인도 이젠 꾸준하게 이제 살아남았던 거고 물론 ICO를 거치면서 예, 지금까지 온 거고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고 여기 보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New Generation, Next Generation Public Blockchain with Hybrid Consensus. 그러니까 그 융합된 아까 융합을 자꾸 한다고 그랬지. 근데 융합된 어떤 그런 합의 하에서 다음 세대의 공공의 블록체인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전에 백서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팀들 있죠. 팀들도 뭐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성은 이 정도로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가요? 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트루 체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체인은 기존의 어떤 코인들, 플랫폼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체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코인을 제 소개한 이유는 인슈어 코인을 소개하면서 이 코인과 조금 관련이 있다는 말을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 호기심 하에서 살펴본 거고 지금 이 코인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에서 뭐 다시 떨어질지 뭐 다시 오를지는 한번 눌려주고 다시 오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 좀 오르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사실 이거 뭐 골든 클로스에다가 이 수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나쁘지 않은 징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인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지를 못했어요. 다른데 지금 물려가지고 누비치에 물렸죠. 누비치에. 예, 누비치라는 코인도 내일이나 이렇게 백서를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백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누비치는.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백서를 분석하는데 일단 다음에 누비치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예 감사합니다.